일단 많이 안 오시기도 하셨고 어떻게 여러분 김기면님 네.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가투소에 가입해가지고 네. 그 스터디 모임을 좀 하고 싶어서 또 여러 가지 좀 스터디 모임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여기 비전이나 이런 것도 마음에 들기도 하고 제가 아직 초보다 보니까 기초적인 지식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강의 형식의 먼저 세미나 좀 듣고 입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신청하게 됐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3기째인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청투모를 계획했었던 거는 사실대로 말하면 이런 모임은 아니었어요. 제 동생, 친동생이 5살 차이나는 동생이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 동생이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제가 주식 투자를 교육을 하려고 커리큘럼을 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동생한테 교육을 하는데 동생이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모임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처음에는 지인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한테 교육을 하다가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4기, 5기 계속 세미나 진행하면서 청투모 이걸 좀 추원해 나갈 생각이고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6주간 5주에서 6주 정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커리큘럼 끝난 다음에는 정규반으로 편입하실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실지 그때 다들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 멀리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최대한 6주 동안 많은 거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제일 멀리서 왔을 것 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어디? 정말 여기서 한 1시간 거리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어디서 오셨어요? 시흥. 시흥이요? 저도 시흥 삽니다. 시흥 어디서 오셨어요? 월고시. 월곶이요? 저도 백옷 삽니다. 반갑습니다. 저 백옷에서 장사도 하나요? 한번 놀러 오세요. 장사하신다. 네, 백옷에서 장사도 하고 이것저것 벌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투자도 하고 이제 강의도 하고 강의 사업도 하고 있고 장사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이것저것 합니다. 근데 제가 다투소에서 조금 기분이 얹혀갔던 게 저 그렇게 잘하시면 학원 장사를 왜 합니까? 저거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학원 장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저 거의 이렇게 인원이 이 정도 오시면 학원 장사 저 사실 대입비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제가 진짜 학원 장사는 해요. 하기는 오전에 강의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전 강의는 한 분당 1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하는 게 지금 저 제일 좋은 의도로 하는 건데 그렇게 오해를 하셔가지고 조금 기분이 얹었었는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모아놓고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는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동료를 영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동료를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잘못된 투자 습관이 갖춰지신 분을 고치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백지에서 써나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획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를 시작하실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12시간 동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여기 연령대가 제가 소개서를 받았는데 30대 분들이 대부분이셨거든요. 40대 분도 조금 계시고 30대 분들이시니까 저랑 이제 비슷한 연배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요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게임 해보셨지 않습니까? 스타크래프트 많이들 해보셨죠? 스타크래프트를 하다 보면 이제 빌드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그쵸? 공략이죠, 공략. 이 빌드를 가지고 공략법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공략법 없이 그냥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공략법이 뭐죠? 선배들이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승률이 높더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축구에도 이런 전략이 있죠. 포메이션, 4-3-3 포메이션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축구 감독이 이런 포메이션을 배우지 않고 잘하는 선수 11명 넣었으니까 이기겠지 하고 그냥 필드에 풀어놓으면 11명이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조기 축구에 되는 거예요. 공략법이 있는 사람과 공략법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극명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공략법을 찾을 생각조차 안 해요. 분명히 주식 투자에서 공략법이 있을 텐데 모든 운동에도 모든 게임에도 공략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략법이 없는 게임이 어디 있겠어요? 오랜 역사가 있는 주식 투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략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뭐
공약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요즘 주식 투자 열풍이죠. 회사에서 정말 많은 주식 주린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가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명확해요. 자기 내면의 공약이 있어요. 다 계획은 있어요. 근데 그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찾은 공약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되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주관을 들려드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제가 다 통계로 검증되고 역사로 검증됐던 이야기들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이 청투모 모임에서 별다른 그런 불순한 의도는 없어요. 이 청투모를 그러면 왜 하냐, 뭐 대체 시간 쪼개가지고 이런 거 왜 하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동료를 영입하기 위함이었고 그 동료들이 저에게 분명히 시너지를 줄 거라고 믿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저는 약속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평생 저한테 무슨 종목 좋으니까 이거 한번 사봅시다라는 얘기는 못 들으실 겁니다. 저한테 종목 추천은 평생 못 들으실 거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종목 어때 보여요? 한번 투자해볼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항상 일관적으로 할게요. 사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어요. 누군가한테 종목 질문하는 것 자체가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회사에서 누가 무슨 종목 좋다더라 이거 얼마 간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네.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 종목을 추천해서 자기한테 뭔가 떨어지는 사람, 작전 세력이라던가 불순한 의도로 사기를 친다던가 그런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바보가 있습니다. 종목 추천은 딱 두 부류만 하는 거예요. 저는 사기꾼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라서 여러분에게 종목 추천을 절대 안 드릴 겁니다. 저한테 질문 하지 마세요. 이거 사도 되나요? 똑같은 대답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주식 투자를 저는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제 이름은 서진원입니다. 서진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투자 스타일은 계량 분석, 프로그램 매매, 시스템 트레이딩, 펀더멘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펀더멘털 투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량 분석을 통해서 펀드 투자 계량 분석으로 구해진 종목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가치 분석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 조금 무게를 두려고 이렇게 청투모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랑 제가 뽑은 좋은 종목군을 한번 같이 분석해보고자. 제가 그거 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분업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저 경력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2년부터고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투자라고 부를 수 없어서 그걸 좀 뺐고 본격적으로 제가 주식 투자를 한 건 12년부터였습니다. 현재 저는 아임펀트라는 그 펀트 교육 업체에서 대표고 메인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청투모 의장이고 저는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기아자동차에 12년도부터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여러분도 힘든 시간 내서 오신 것처럼 저도 주말에 시간 따로 내서 여러분이랑 이렇게 뵙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과 분명한 시너지가 날 거라고 확신해요. 제가 청투모 2기까지 마치고 청투모 통합반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투모 통합반에서 지금 종목 분석이라든가 산업 분석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 고급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젯밤에 줌으로 저희 회원들 프로젝트 팀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이랑 미팅을 했는데 저희 프로젝트 팀 저는 현재 청투모에서 수소경제 프로젝트 팀의 조장을 맡고 있고요. 수소경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조원들끼리 어제 화상 미팅을 했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2달 만에 너무 놀라운 성과로 정말 훌륭한 분석을 하고 계셨고 앞으로 이게 쌓여가지고 누구는 5G 산업에 대해서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고 누구는 수소경제팀 누구는 언택트, 컨택트 관련 경제 이런 여러 가지 산업과 섹터에 대해서 분산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한다면 이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앞으로도 계속 청투모를 확장시켜 나갈 거예요. 청투모 한 반이 30명이 넘으면 운영이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한 반을 30명 정원으로 채우고 30명 정원이 차면 B반을 만들고 C반을 만들어서 토요일 오전 반, 토요일 오후 반, 토요일 저녁 반, 일요일 오전, 오후 저녁 반 총 6개 반 정도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제 계획은. 그래서 각 조마다 수소 프로젝트 팀이 있을 거고 각 반마다 또 공통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이 있을 건데 제가 그걸 다 리서치 집계를 해서 모든 회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청투모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제가
사과부여서 그런데 나이가 어려요. 31살입니다. 네. 깜짝 놀라시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네. 제가 그냥 편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조금 일찍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참 예전부터 돈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학생 시절부터. 그래서 돈 거리면서 너무 살았는데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면 다들 좀 겪으셨던 세대인데 IMF 때 저희도 망했어요. 저희 집도 아버지 조그맣게 사업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 작은 사업도 망하고 야간 노조하느라고 이게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아버지는 잡혀가지고 감옥 가시고 어릴 적부터 돈 때문에 고생 엄청 했던 것 같아요. 다들 뭐 그 정도 고생하셨겠지만 그러면서부터 어릴 적의 목표는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저 장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목돈을 좀 만들어서 한 200~300만 원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지만 부모님한테 주식 계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주식 투자에도 관심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뭐 학업이 더 중요했고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이제 2012년도부터 제가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회사 생활도 제가 되게 빨리 했죠. 2012년도에 23살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다가 1학년만 마치고 회사에 들어오게 돼서 회사 생활을 빨리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제가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 투자했던 종목은 저희 회사 주식인 기아자동차라는 주식. 8만 원 넘게 샀습니다. 8만 1,000 몇백 원에 정말 최고점에 사서 반토막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투자하면서 한 번쯤 다 겪죠. 반토막을 경험을 하고 저도 처음에는 차트 투자도 많이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뭐 뉴스 팔로잉도 하고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4년 정도에 정말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가치 투자를 공부를 했습니다. 가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손해는 안 보고 1년에 한 10% 정도씩은 벌었어요. 근데 가치 투자를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 뉴스를 보는데 글로벌 세계경제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그냥 뭐 길 가다가 어디 화단 꾸미는 것만 봐도 아 이거 조경 이런 거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맨날 생각하는 게 온통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자친구랑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맨날 주식 얘기를 하고 있고 인기도 없고 이 삶이 너무 팍팍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청투모를 결성했습니다. 2015년에 가치투자연구소에서 청투모를 결성해서 한 18명 정도 되는 형님들이랑 같이 제가 그때 26살이었으니까 제일 어렸는데 제가 그때 청투모를 결성해서 그분들이랑 한 2년 정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분업을 해서 공부를 하니까 좋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방향성이 다들 너무 달라요. 누구는 이런 종목 좋아하고 누구는 나는 그 종목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분업은 분업인데 집중이 안 되는 분업인 거죠. 그래서 다들 초보였어요. 그리고 초보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 하니까 재미는 있는데 그걸로 수익이 유의미하게 연결되지가 않으니까 고수 투자자들은 잠깐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요. 여기서 먹을 거 없겠다 싶어서. 그래서 운영이 흐지부지 되다가 결국 저는 가치 투자를 계속하는 거는 너무 힘들다라는 결론에 그러면 과거 역사를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과거 역사가 이렇게 됐으면 앞으로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량 분석 퀀트 투자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계량 분석 퀀트 투자를 하면서부터 문제는 가치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서 계량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투모가 처음에 가치 투자 분석 모임이었는데 점점 이야기가 산으로 가다가 다들 퀀트 투자를 하려고 하고 계시니까 모여가지고 할 얘기가 없어요. 결국 17년도에 좀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퀀트 투자를 하다가 이제는 작년부터는 퀀트 투자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퀀트 투자를 하면서부터 수익이 정말 유의미하게 개선이 돼서 현재 뭐 사실 주식 투자로는 상당히 높은 수익을 내고 있고 제가 종합적인 자산 증감은 연 20% 정도를 타겟팅하고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퀀트 투자하라고 홍보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퀀트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절대 퀀트 투자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가치 투자 베이스로 기업에 대해서 알고 산업에 대해서 알고 재무 분석이 가능한 시점에서야 결국 계량 분석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하고 저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번에 6주간 잃지 않는 주식 투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크게는 가치 투자 재무 분석부터 여러 가지 투자 방법론들에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가 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투자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명찰 좀 표현해 주시겠어요? 제가 성함을 좀 알 수 있게. 네. 송대건님이시죠? 네. 송대건님 투자를 얼마나 하셨나요? 5년 정도. 5년 정도. 네. 5년 동안 좋은 순간도 있고 나쁜 순간도 있지 않았나요? 네. 언제 한번 나는 이러다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종종 있었어요. 종종 있죠. 네. 저도 항상 있었어요. 종종 있었어요.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아직 없으실 수도 있고 지금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장이 계속 좋았으니까 아직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안 왔을 수도 있는데 저는 최근 3년만 생각해도 한 3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시장이. 근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러다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 생각을 안 하고 투자할 수 있는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브렉시트 사태도 있었죠. 그리고 차이나 쇼크도 15년도에 한 번 있었고 당장 기억나는 건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정말 많아요. 1년에 한두 번씩은 옵니다. 망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실제로. 안타깝게도 제가 청초모 5년 전부터 같이 교류하던 형님 중에 한 분이 망했어요. 이걸. 참 안타까운데 그때 운영하던 자산을 가지고 5년 동안 수익을 잘 못 내가지고 그래도 잃지는 않으시고 그냥 지지부진 오시다가 이번 코로나 때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시장에서 퇴출되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중간에 제가 몇 번 말렸는데도 힘들었어요. 최기자원님 교육이 일단 저랑 처음부터 알고 지내시던 분들이라서 제가 교육한다고 말하기도 참 그렇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찾지 못하셨고 저는 제 목표는요. 여러분이 6주 후에 청통회에 합류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이 서지건이라는 사람하고 만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절대 앞으로 주식 투자다 망했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할 겁니다. 만약에 주식 투자하다가 제가 이야기하는 공략법대로 했는데 망했다 하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과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제가 책임은 못 지고. 네. 근데 저는 확신해요. 저는 안 망합니다. 네. 그러면 저처럼 하면 여러분도 안 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떼돈을 벌 거라고 약속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죠. 그거는 실력 편차가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만큼 저랑 같이 가시면 망하진 않을 겁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투자는요, 포커게임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 4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4가지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호구라고 합니다. 시장에 너무 많은 호구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자,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 모르고 카지노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카지노에 들어갔는데 내 주머니에 지금 100억이 있는지 10억이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 있는지 알 생각도 없고 포커를 치면서 그냥 배팅을 해요. 언제 올인할지 몰라요. 이렇게 배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주식시장에 있을까요? 있어요. 알겠죠. 주식시장에 온 사람들도 자기 계좌에 얼마 들어있는지는 알 겁니다. 근데 뭘 모르냐면 내가 이번 카지노에서 얼마 들고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집에 있는 돈 말고. 내가 여기서 얼마 더 투자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얼마까지만 투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거를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앞에 초콜릿도 있어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졸리시면 드시고 당 떨어지면 드세요. 그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요. 게임을 하려면 일단 핸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패가 좋은 패인지 나쁜 패인지를 모르고 투자를 하면 안 돼요. 포커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포커 쳐보신 분 있으세요? 네. 포커 좋아하세요? 한상희님? 네. 저는 나중에 한번 포커 한번 치죠. 포커 저희가 재밌어서 돈으로는 안 하고 칩으로 하는데 친구들끼리 가끔 모여서 칩니다.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이 좋은 패 나쁜 패 아직 그 핸들을 다 못 외웠어요. 그래서 재미로 치는 정도고. 진짜 고수랑 처음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가 이 패에 얼마를 걸어야 되는지 아니면 걸지 말아야 되는지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 확률을 몰라요. 그리고 다음 패를 받았을 때 내가 이길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이 패를 포커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들어오는 패는 랜덤으로 들어옵니다. 시장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걸지 말지 선택지는 줘요. 우리가 언제 걸어야 되고 언제 걸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죽을 때 배팅할 때 여러분 주식 투자를 단판 승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포커 게임과 마찬가지예요. 포커 고수가 있고 오늘 운이 정말 억수로 좋은 녀석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밤새 포커를 쳤을 때 누가 벌었을까요? 결국 포커 고수가 벌어요. 왜 그럴까요? 운이 억수로 좋아도 크게 못 따요. 왜냐면 포커 고수는 자기가 패가 나쁘면 리스크를 차단하거든요. 죽을 때를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와 배팅할 때를 알게 되면 단판 승부가 아닌 계속 우린 포커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10년, 20년 할 겁니다. 그게 조금씩 지금 당장 조금 지더라도 조금 지면 됩니다. 이길 때 크게 이기면 돼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배워볼 생각입니다. 오늘 하게 될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오늘 이 카지노에 얼마를 들고 들어가는가, 제가 자꾸 카지노라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마치 도박처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 얼마 땄어 라는 말이 제일 싫어요. 따긴 뭘 따요. 뭐 사과 따는 것도 아니고 뭐 땄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진짜 포커 게임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린 투자해서 올바른 합당한 투자 수익을 우리가 수익으로 거두는 건데 또 땄다 잃었다라는 표현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그냥 그렇게 드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이 게임장에 얼마를 가지고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의 가치는 얼마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최우선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필요와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왜 그리고 우리 게임이 계속 힘들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해보려고 오늘 2시간 반을 할애했습니다. 이게 12시간 반짜리 준비 과정 중에서 2시간 반을 1강에 할애했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 다음 거를 해봤자 여러분은 핸드도 알고 내가 카지노에서 어떤 몇 프로 확률로 이기는 줄도 알지만 내 주머니에 지금 얼마 들었는지를 모르고 게임을 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내가 오늘 칩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알아야지 이 중에 얼마를 거는지도 알 수 있고 그래야지 결국 이길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카지노에서 퇴장할 때 내가 수익을 내서 나가려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얼마인가?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명찰 사용해주세요. 네. 나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노트북 가져오신 분들은 노트북을 켜주셔도 되고요. 먼저 자본주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너무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본주의는 첫 번째 사유재산제의 바탕을 둡니다. 모든 재화의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상품 생산이 이루어진다. 제일 중요한 4번은 우리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노동력, 우리는 한마디로 이 자본시장에서 상품이에요. 내가 얼마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인지. 여러분 스스로 얼마입니까? 자, 윤희수님 얼마십니까? 윤희수님은 자산시장에서. 네, 얼마라고 스스로 그냥 뭐 연봉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정도면 나를 팔겠다. 네. 엄청 높겠죠. 100억을 줘도 안 팔겠죠. 그렇죠? 나를 노예로 팔겠다. 이만큼 주면 팔까요? 안 팔겠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10조 정도 줄 테니까 10년 동안 실컷 놀고 와라. 10년 동안 노예야 라고 한다면 팔까요? 안 팔겠죠. 팔 거예요. 안 팔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 자산시장에서 받고 있는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계산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이게 453만 원이라는 수치는 대한민국 근로소득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입니다. 453만 원을 우리가 일하는 시간으로 나눠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를 얼마로 평가하고 있는지가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럼 나눠볼까요? 주 근무일수는 주 5일, 근무시간 8시간인데 우리가 회사 가서 밥도 먹고 출퇴근도 하고 회사를 위해서 쓰는 2시간 정도가 포함돼서 우리는 주 평균 회사를 위해서 50시간 정도 사용을 하죠. 그럼 물론 이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면 실질 시급은 453만 원 나누기 50시간 4.33주 하면 29,000원밖에 안 돼요. 너무 싸죠. 여러분 29,000원밖에 안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연봉이 높아봤자 3만 원입니다. 더 높아봤자 4만 원이에요. 여러분 연봉 한 1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4만 원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시간당. 자산시장이 우리를 평가하는 가치는 딱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가용 가능한 우리의 시간은요? 잠자리 8시간을 빼면 실제 6시간밖에 안 돼요.
하루에 이 값돈 때문에 10시간을 바치고 있는데 24시간 중에 나라는 정말 가치 있는 자산을 위해서는 6시간밖에 못 쓴다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 걱정 좀 안 하고 돈돈거리 좀 안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짜 가치 있는 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꿈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필요 자금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비싸봤자 1시간에 3만 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연 2%씩 적금을 보면 우리 자산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한국 사람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453만 원을 벌고 238만 원을 소비하고 10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이 적금을 열심히 넣으면 그 100만 원을 계속 넣으면 노동소득이 단절되고 나서 약 지금 59년 노동소득 단절은 50년 적금 열심히 넣은 사람은요 9년 만에 알거리가 돼요. 보통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후빈곤이 만연해 있다는 게 60에서부터 은퇴해서 69세에 알거리가 돼요. 그래서 69세부터 당연히 노후빈곤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수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적금을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적금 넣고 계신 분 손 들어주세요. 적금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적금을 넣는 행위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적금이 나쁜 겁니다. 적금을 넣는 행위는 숭고하죠. 적금이 나쁜 겁니다. 저는 12년도부터 예적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자기 자산 운용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따로 빼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적금이 이렇게 나쁜 놈이냐? 우리 노후 빈곤을 확정시키는 놈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적금 안 하시네요. 여러분 다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네? 다 어디다 보관하고 계세요? 자, 송대건님 어디다 보관하고 계세요? 적금 안 하시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게 현금으로 좀 가지고 현금으로. 현금은 2% 이자를 안 주죠. 적금보다 더 나쁜 놈. 적금보다 더 나쁜 놈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런데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전략 중에 하나예요.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볼까요? 미국 사람들이 노후빈곤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법이 있어요. 연금 401 투입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모든 직장 다니는 근로자들은 연금을 주식시장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이 주식시장을 키우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1900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9.12%씩 성장해 옵니다. 물론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과정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2%짜리 적금 받으면서 노후빈곤 확정인데 그 친구들은 노후에 그래도 요새 타고 놀아다니는 거예요. 미국이 그냥 괜히 강대국인 게 아니라 노후빈곤에 대한 걱정이 한결 덜해요. 9.12% 수익률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수익률이에요. 자, 과거 100년이 그래야 했는데 앞으로 100년 어떨까요? 모르겠습니다. 8%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적금보다 나아요. 왜? 미국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기업의 본질이 뭘까요? 기업은 항상 돈을 벌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벌려고 해요. 그리고 항상 성장하려고 해요. 그런 기업들의 지분이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시장은 성장해요.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되는 한 그건 팩트입니다. 자본주의가 몰락하지 않는 이상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 성장하고 싶은데 성장을 못해요. 그렇죠? 성장하는 기업도 있는데 성장 못하는 녀석들이 평균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은 어쨌든 성장을 해서 계속 수익이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벌 수 있는 목표 수익률이 이겁니다. 제가 오늘 하나 약속드릴게요. 여러분은 2시간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실 때 대한민국 상위 1% 투자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가실 겁니다. 분명히 알고 가실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까지. 추상적인 게 아니라 9.12% 수익을 낼 때 우리가 9.12% 수익을 내는 자본이랑 나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나는 453만 원 12개월 9.12%는 5억 9,600만 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5억 9,600만 원의 9.12%가
내 월급, 내 연봉이에요. 그깟 5억 9천만 원입니다. 저는. 아까 윤희수님은 100억을 줘도 나를 팔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회사는 나를 딱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회사는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자본시장에서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비현실적인 돈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그러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경제적 자유라 하는 것은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2배를 생각해요. 한 달에 900만 원의 자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453만 원 다 써도 453만 원. 나 한 명 더 있으면 제가 내 2명이 나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2억 정도 있으면 나 2명이 나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그냥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11억 9천만 원만 있으면 나 2명을 복제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노예 2명.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절반을 쓰고 그래서 450만 원 쓰고 453만 원을 계속 9.12% 수익으로 적금에 나간다고 적립해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30년 후 우리가 12억을 만들고 나서 30년 후 상상이 안 가지만 우리가 죽을 때쯤에 우리는 매년 2억 1천만 원 정도를 계속 소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 47억 정도의 유산을 남길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냥 엑셀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30년 연봉이 9.12% 그리고 버는 거에 1년에 50%씩 소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빈곤까지도 아니고 자식을 금수저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와닿진 않아요. 그냥 저 한 번 잘 먹고 잘 살 거고 아니 자산이 있어도 자식한테 별로 남겨줄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과 동기부여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 그리고 평생 돈을 위해 사는 인생. 저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나의 24시간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 내 10시간을 회사가 결정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기는 그 순간 5억 9천만 원, 12억을 모으는 순간 여러분의 개인 독립기념일입니다. 저는 이날을 기념할 생각인데 아직 안 왔어요. 제 예상으로는 무난하게 5년이면 달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12억보다 목표치가 높아요.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빨리 가면 3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한 지 8년째입니다. 저는 입사 초에 참 건방진 신입사원이었어요. 23살짜리 그 어린 새파란 애송이가 입사 동기들이 저보다 다 한참 나이가 많은 선배들이었고 형들이었는데 거기서 형들한테 공공연히 나는 회사 그만 다닐 거야. 이랬어요. 계속 다니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지금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제 돈 자랑을 하려고 여러분 모신 게 아니라서 제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제 또래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제 입사 동기가 100명이거든요. 2012년 기아자동차 공채 현발 인원이 100명이었습니다. 제가 그 100명 중에 가장 돈 많습니다. 그리고 꼴찌랑은 10배 이상 차이 날 겁니다. 우린 개인 독립기념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살아야 돼요.